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164기 오늘은 164기가 개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164기가 특히 야간반이 조금 초급반이 좀 제가 강의하는 것이 조금 중급반, 사실 고급반입니다. 고급반이라서 초급반이 이제 필요하고 특히 또 직장인들이 야간이 또 필요하신 분이 많으니까 직장인 강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제 초급반이 이제 개설돼 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한 5년 전에 있다가 폐지가 됐어요. 초급반이 야간반이 폐지됐는데 이제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지금 164기로 이제 초급반이 이제 신설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강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부에 8일, 그 다음에 2부에 8일, 총 16개 차입니다. 이게 16개 차고 강의를 지금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의 강의 이제 앞서서 우리 두 강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사님한테 조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초급반은 이제 수강료는 이제 50만원 해갖고 2개월 16개 차입니다. 16개 차고, 단기반은 장기반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단기반, 장기반 똑같고, 그래서 단기반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초급반은 이제 이게 김민환 박사님하고 이호건 부동산 연금 박사 두 분께서 우리 학원에 이제 강의를 맡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지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날짜는 9월 5일까지고 중간에 한 주는 쉽니다. 1부, 2부 중에서. 자, 그렇게 강의를 할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두 분 한번 잘 한번 써보세요. 저는 뭐 잘 못 써대니까 한번 보죠. 자, 제가 조금 열어 가겠습니다. 자, 두 분 얼굴 잘 보이죠? 중간에 잘 보고. 자, 우리 두 분이 뭐 아주 미남입니다. 미남이시고 앞에 계신 이제 머리가 조금 희끗하신 분이 김민환입니다. 김민환 예. 박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머리가 조금 뭐 검으신 분이 우리 이호건 부원장이 되겠습니다. 부원장이 되겠고. 그 두 분이 지금 이제 우리 부원장으로서 오늘부터 이제 야간반에 책임지고 이제 강의를 잘 할 겁니다. 그리고 김민환 박사께서는 이제 지금 이학 박사님이십니다. 원래 한 7년 전에 이학 박사님 학위를 영덕하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이제 경매 쪽에는 아주 뭐 달인입니다. 달인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반을 만드는 거는 제가 강의하는 것은 사실 이제 고급반 이런 쪽이니까 고급반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좀 초급반 위주로 강의를 해달라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마 쉽게 아주 천천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왕초보, 특히 왕초보를 대환영합니다. 왕초보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경공매에 아주 전문가가 되는데 일조하실 겁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자,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김민환 박사께서 1부 하시고, 오늘 특히 오늘 하루만 1부 하시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2부를 이호건 부원장께서 하실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둘이는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김민환 박사님 모시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고. 예. 그 처음으로 이제 제가 야간반을 신설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많으실 겁니다. 뭐 단기간에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실무 위주로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뭐 기본적인 것만 위주로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거 그런 거 위주로, 그 다음에 또 뭐 입찰서 쓰는 경우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법원에 가보는데 무효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짚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부원장으로 뭐 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주 이렇게 원장님만큼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작게 봐셔가지고 저보고 좀 강의를 해보시라고 해서 아마 또 야간반 같은 경우는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위주로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톡방에 우리 다 들어와 계시니까 제 개인톡이나 제 핸드폰으로 본인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야, 물건의 종류나 그 다음에 본인의
지금 자금 여력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개인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나중에 물건을 찾을 때 그분들 위주로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물건 종류가,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실제로 서울사이버대학에 AI 부동산 빅데이터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험 쳤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관련 자격증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가지 정도 제가 작년에 지금 땄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지금 저도 원장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씩 지금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하고 아마 이거 하면서 제 실력도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호응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맞춤으로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이시니까 저한테 좀 언제든지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며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힘든 그런 내용도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안내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첫날이라서 70분 하고 10분 쉬고 또 70분 하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맞는데, 그 70분은 제가 하고 잠시 쉬는 시간씩 갖고 이후에는 이호근 부원장님께서 산지, 주택, 농지, 연금 위주로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남은 기간은 이제 제가 한 달에 6회, 부원장님이 2회, 다음 달에도 제가 6회, 또 부원장님이 2회,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이제 그 날짜 같은 경우는 잊지 않게끔 강의 원고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그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경매 관련된 그 책을 실은 저는 시작한 지는 좀 꽤 됐습니다.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요 인근에 있는 그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틈틈이 경매, 그 다음에 상지, 상가, 그 다음에 토지, 또 경남대, 창원대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작년에 이제 퇴직을 하고 작년 초부터 이제 제가 이제 경매로 그 물건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원장님이 그 가지고 계신 책만 해도 좋은 책이 많습니다. 최근에 잘 아다시피 50건 그게 베스트입니다. 정말 가장 최근이고, 물론 물건 분석이 옛날 것도 있지만 그 분야를 보시면 공부하기 정말 좋으실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렇게 통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시행착오도 많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50건을 이호근 부원장님과 원장님하고 저하고 서서 한 2달간 이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실력이 향상 되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책은 늘 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원에 있는 책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책은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부동산 경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도 요새는 온라인이 잘 돼가지고 제가 다른 카페를 그 서울에 있는 주로 카페들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은 제가 이제 좀 줄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저서들이랑 그다음에 거기서 추천하는 책들을 위주로 제가 쭉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가 프롭테크라 그러는데 이 프롭테크가 너무 발달이 돼 가지고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서 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또 조금 더 깊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댁에서 PC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 되시면 제가 그런 부분은 따로 또 제가 하든지 아니면 원고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몇 가지만큼은 적어도 몇 가지만큼은 좀 잘 할 수 있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우리가 많이 안 알려지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리치고의 그 지도를 활용한 이제 그 경매 물건 찾는 방법, 요거는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제가 강의 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교재에도 제가 나와 있지만 제가 요 강의를 2달 과정은 이번 1회차는 2달 과정은 제가 그냥 원고로 이렇게 교재 없이 인쇄를 해서 나가지만 다음 기수인 2달부터는 될 수 있으면 책으로 제가 나가고 물건만 제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책을 좀 준비하는 과정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대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이제 제가 우리가 한 달에 이제 8번, 16번이지 않습니까? 그죠? 16번 중에 제가 12번 하는데 그 12번을 요 책 내용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서 갈 겁니다. 책 내용만 하는 건 아니고 물건도 할 겁니다. 따라가는 물건도 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요게 이제, 다음 달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한 바퀴 쭉 둘러보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장기반에서 오신 분도 있으실 건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의 권리 분석보다는 물건의 가치,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찾고 이걸 나중에 전세나 월세나 아니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그래 합니다. 어쨌든 1편, 2편, 3편 순으로 교재가 나갈 거다 그래 말씀드리고, 제가 그 안내방송을 3차까지 제가 3주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건 작년에 제가 이제 낙찰을 받은 6건입니다. 실은 더 있습니다. 공매로 2건이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이 강서 화곡동 이 빌라 같은 경우는 2억 3,500인데 1억 4,200이니까 상당히 좀 싸게 받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하락기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작년에 받자마자 1억 4천으로 전세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전세를 올리든지 아니면 제가 매도를 할 생각인데, 지금 서울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이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나 자재비가 너무 오르기도 했고, 여러 원인이기 때문에 서울은 사람이 몰리기도 하고, 아마 적어도 제 생각에는 2년에서 3년 안에 아마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는 당연하고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드시 부동산에는 상승기가 옵니다. 특히 그게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게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서울 물건을 이제 세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하나, 그 다음에 원주, 서산, 이제 창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제가 받았던 오피스텔, 빌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은 아파트 작년에 6번 도전했는데 다 폐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파트는 이게 누구나 봐도 수리를 내부 인테리어를 했으면 얼마고 안 하면 얼마고, 이게 공개증명사님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격 경쟁이 상당히 좀 이렇게 입찰을 그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김해에 한 아파트 입찰을 했는데 제가 500만 원만 남기고 제가 요거는 해보자 싶어서 했는데 한 45명이 정도 왔거든요. 제가 2등 했습니다. 차순위로. 차순위 신고는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아파트는 특히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지금도 하락기가 이지만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제 하락기에는 뭐가 하냐면, 하락기와 상승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신권에서 낙찰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알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신권에서 낙찰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경기도 쪽에 신권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왜? 감정가 자체가 3년 전에 그 호황기 때 가격보다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신권도 지금 사면 경쟁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은 그 틈새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지역을. 물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제일 좋습니다. 실은.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아파트를 입찰을 수없이 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폐찰이 돼서 또 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서 남들이 잘하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회전이 지금 안 돼서 그렇지, 최소 53% 이렇게 받았으니까, 오늘 실은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 건데, 오늘 낙찰된 것 중에 거제 물건 같은 경우는 40% 안 되는데도 낙찰이 됐거든요. 근데 경쟁률도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런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유명한 카페에 지금 몇 군데 제가 가입돼가지고, 가입비도 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중에 어느 지역이 지금 괜찮은지는, 지금은 공개방송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 다음 주부터, 다음 강의 때부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물건도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투자한 이제 그 주거용 것만 지금 있습니다. 주거용만. 상가는 제가 뺐고요. 주거용만 지금 이건 등기부 등본이고, 요거는 월세, 매매, 뭐 전세 냈던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대리입찰은 저는 다 해봤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원장님하고 의뢰가 안 됐는데 1125를 대리입찰했을 경우 캐시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예를 11만원 주고 입찰을 하잖아, 그치? 근데 막차를 받으면 그 11만원의 50%를 이제 환급이 아니고 적립을 해놨다가 다음에 입찰할 때 다시 요 금액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표님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원장님하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됐는데 요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5는 그냥 입찰이고요. 네이버에서도 입찰하는 거. 바토너가 뒤에 생긴 업체인데 요 바토너 대표하고 지금 저하고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캐시백으로 그 돌려받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공개방송이라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수강하고 있는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수강 기간이 아닐 때는 물론 뭐 장기반 같은 경우는 관계 없을 것 같고 단기반 같은 경우는 수강하고 있는 기간에 만약에 이 업체를 통해서 만약에 낙찰을 받으시면 캐시백 받는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뭐냐? 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얇게 기본적인 것만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이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이제 다수의 사람이 그 매수의 청약을 그 실시해서 가장 높은 그 청약을 한 사람한테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도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실은 여러분들 쿠팡 많이 쓰시죠? 근데 지금의 쿠팡이지만 한 5년 전에도 옥션이라는 거 있습니다. 옥션이 경매거든요. 지금 그 옥션도 실은 지금은 옥션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옥션 처음에 나왔을 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물품이 나왔을 때 그 물품 시작 가격을 절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진짜 그건 치열했습니다. 그게입니다. 다수의 그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쟁을 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찾아가는 이런 방식이 이 경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매는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가 있습니다. 뭐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거용, 비주거용 이렇게 나누어지고 동산은 종류가 많죠, 그죠? 정말 다양합니다. 동산은 상대적으로 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자동차 경매 같은 경우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데 자동차 딜러분들도 실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괜찮은 자동차를 낙찰을 받아서 또 내부 소리를 해서 또 다시 되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로 뭐 시간도 그렇게 해서 부동산 경매 위주로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 종류에서 사경매와 공경매가 있습니다. 뭐 글자 보시면 알겠지만 사는 개인이 하는 거고 공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공경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희 주로 이제 공경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그 집행근은 뭐냐면 그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뒷받침해주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근은이 그 뭐 집행문헌에 대해서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습니까, 그죠? 문서인데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그게 어떤 근거냐에 따라서 이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지어집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뭐 저당권, 건저당, 유치권, 질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 이런 것들을 그걸 이제 현금화하는 겁니다. 현금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임의경매고 강제경매는 이제 법원에서 물론 뭐 어차피 그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법원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다 강제경매가 아니냐. 근데 그 근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냈는데 뭐 이자가 안 들어와서 경매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렇게 임의경매고 이제 실제로 그게 아니고 채무관계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개인 간 채무가 도저히 안 되니까 법원에 가서 저 사람이 내 돈을 안 갚으니까 내가 이걸 압류를 해서 현금화 하겠다 했을 때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판결물이 나오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집행이 되는 게
이제 갱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행권은 국가가 이제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행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게 다 민사집행법에 있는 건데요. 그 집행권으로서는 이제 판결문이 이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령 정본, 화해 조서 정본, 뭐 요 내용까지는 뭐 몰라셔도 되고, 어쨌든 문서로 된 것들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집행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집행권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갱매 절차는 강제갱매와 임의갱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법원에서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 임의갱매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를 예를 들었을 때, 아파트를 담보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출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담보 대출도 내고, 또 뭐 여러 가지 냈을 때, 또 그리고 개인이 쓴 카드값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것들이 결국 다 등기부 등본에 이제 등재가 되어서, 그 중에 주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은행에서 제일 많이 하죠. 이제 은행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이걸 좀 현금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문서를 보내면, 법원에서 그 문서에 의해서 갱매가 진행되면 임의갱매입니다. 강제갱매는 판결문, 아까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하는 게 강제갱매다. 근데 차이점은 실제로 이제 강제갱매는 이게 제가 내용에도 집어놨지만, 강제갱매는 낙찰이 되면 소유주가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100% 넘어오는데, 임의갱매는 낙찰이 되었더라도 임의갱매의 근원이 하위가 된다든지 일부 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 들어가는 부분은 다음에 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단계가 이제 3단계인데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이렇게 9단계에 걸쳐서 갱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갱매 신청 및 갱매 개시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및 종기 결정 및 공고. 배당 요구는 그겁니다. 이제 아까 집행권에 의해서 갱매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했을 때 돈 받은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내 돈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배당 요구입니다. 난 돈 줘 이랬을 때. 그럼 이제 순위가 정해지죠. 그죠? 이제 앞순위부터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결정하는 및 공고가 이제 두 번째가 되고, 매각 준비가 있고, 이제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대법원 법원 갱매 사이트에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대법원 법원 갱매 사이트는 그렇게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친절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선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갱매는 옥선지를 보고 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요. 공매는 온비드에서 진행을 합니다. 법원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공공단체에서, 그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이제 온비드인데, 공매와 갱매의 차이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가 되고 나면 이제 갱매가 진행되겠죠. 그죠? 갱매가 진행되고, 갱매가 되고 나서 이제 매각이 되면,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넘어가면 이제 끝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거용보다 비주거용은 많이 내려갑니다. 그죠? 많이 내려갑니다. 진짜 막 5차, 6차, 7차, 8차 이래 내려갑니다. 유찰되는 거, 낙찰자가 없을 때 유찰이라고 하는데, 그 유찰되는 횟수에 따라서 1차, 2차 이렇게 나가는데,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뭐 5차, 6차 가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토지보다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불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찰이 되어서 그 낙찰자가 이제 그 최고가 매수인 신고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 법원에 나왔던 집행권의 문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 근데 해낭조사서나 매각 명세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을 때, 이건 내가 못 받겠다. 나는 분명히 이 아파트가 얼마라고 해서 쓰고 내가 낙찰받는데 안에 가보니까 엉망이더라.
이거는 뭐 수리비가 막 실제로 몇천 원 들 정도로 물이 새고 안에 막 짓기도 엉망이고 그거는 이제 공지가 안 됐으니까 이거는 불허가 해둬라 하면 사법보좌관이 보고 오케이 떨어지면 이제 그거는 매각 불허가 됩니다. 그럼 다시 또 그 차가 3회차에서 낙찰됐으면 3회차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서나 행정조사서에 다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넣으라고 다시 이제 보강을 해주겠죠.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매각이 낙찰이 되어도 불허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이제 불허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경매가 이제 진행되고요. 근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금액이 뭐 지금 1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1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시세 파악을 잘못해서 아무리 받아도 전세도 뭐 6천밖에 안 되고 매매도 8천밖에 안 된다. 근데 내가 1억원 낙찰을 받았다. 근데 이걸 샀을 때, 아, 내가 과연 덕이 있을까? 아, 이거 내가 그러면 보증금을 포기할까? 이랬을 때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 공매와 경매의 차이도 있긴 있는데, 해당되는 날짜에 미납했더라도, 자기가 그 날짜 이후에 다음 공고일 3, 4일 전까지 그 추가 이자를 내고 납부하면 정당하게 가져올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경매와 공매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납부 기할까지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넘었을 때도 가능하다. 근데 경매는 뭐 약 12%의 이자를 하루 단위로 내면 되고 공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를 안 내고 며칠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납부해도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잔금이 납부한다고 했을 때 그 납부받은 사람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제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이 이제 잔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돈 받을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제 뭐 카드사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순서에 의해서 돈을 다 나눠주면 이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게 배당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실은 뭐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시세 파악할 때는 공인중개사님들 알아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는 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보에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한번 해보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법무사한테 맡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학원은 좋은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 촉탁 이런 부동산 이전 등기 할 때는 법무사님이 있고 대출할 때는 은행이 있고 상당히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세금 문제가 있을 때는 세무사님이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뭐 완전히 뭐 서울에도 이런 시스템이 같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시면 저는 우리 학원에서 제가 이제 강의 들은 거는 몇 년 됩니다. 몇 년 되는데 제가 21년 겨울인가부터 아마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오래됐는데 본격적인 거는 작년부터 제가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도움을 작년부터 다 받았습니다. 세무사님 도움도 받고 법무사님 도움도 받고 변호사님 도움도 받고 다 받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학원에 그 제휴를 하시는 변호사, 법무사, 뭐 이렇게 세무사 이런 분들 정말 친절하고 다른 곳보다 쌉니다. 특히 법무사는 제가 아까 이제 제가 낙찰을 받아서 보여드렸는데 진짜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하고 부르는 게 뭐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부르지는 않지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 어느 분을 아는 통해서 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데서도 우리가 뭐 실제로 낙찰 받기만 하면 수강료 이상 뽑아갑니다. 그런 분들 도움을 받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경매법원에 가보면 나이 많은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뭐 80대 중반도 오시고 심지어 외국인이 옵니다. 작년에 제가 한 건 낙찰을 받았을 때는 파키스탄 남자 둘이서 와가지고 그 하만의 상가를 낙찰을 받더라고요. 뭐 상가가 많이 떨어지고 한데 우리말도 겨우 통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매가 대중화되었고 그 대신 잘 모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쉽지 않다. 그러나 모르고는 할 수는 없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매 그 절차에서 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 이거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이제 경매를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신권 올라올 때 이제 경매 개시이 되면 법원 대법원 법원 경매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옥션지에도 올라옵니다. 옥션지에 올라오는데 첫
입찰기일 일주일보다 더 많이 남았을 때, 즉 한 10일 정도 남았을 때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일주일 남아서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거는 같은 경우 부동산 상승기는 그 전에 조사를 좀 합니다. 일부적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는 거기에 물건에 대한 하자 같은 거나 전체적인 그 뭐 소유권이나 또는 전세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미리 조사를 좀 해 놓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신건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법원 개시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법원 매각 방법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매각기일 지정 공고가 되면 대법원 법률 경매 정보 사이트에 뜨고 경매지에 뜹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전이 되었을 때 매각 물건 명세서가 이제 그때부터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정 공고가 되고요. 그 다음 매각 대금의 지급. 매각 허가 결정이 이제 확정되면 낙찰자가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매각 대금을 지급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각 대금 지급을 본인이 해도 되고요. 본인이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 법무사님한테 그냥 주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잘 돼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 절차. 매수인이 이제 매각되면 이제 배당 절차는 실은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제 법원에 가보면 오늘 오후, 보통 오후에 합니다. 오후에만 2시에서 4시 사이에 법원에 이제 공고가 합니다. 배당 절차 어떤 사건에서 돈 받아가라고 쭉 뜹니다. 이제 그러 보면 그 표가 나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받아가죠.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 이따 말씀드렸지만 배당 절차까지 우리가 뭐 알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낙찰을 받아도 배당 절차나 배당하는 데는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잔금 낙찰하고 나면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알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정보는 아까 얘기했던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다. 이제 거기에 다 올라오긴 하지만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보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가 옥션지를 선택한다. 우리 학원은 옥션지도 여러 가지 좀 다른 학원에 비해서 뭐 1년간 걸었을 때 혜택부터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문건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부동산이 이제 이거 보시면 사건 번호, 그 다음에 부동산이 이제 그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임대차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부분. 물론 뭐 배당 용구 종기가 있습니다. 배당 용구 종기는 그 이제 전세 사는 사람이 이제 그 대항력이 있을 때 내가 받아가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인수해야 됐을 때 이 사람이 받아가는지 안 받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고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뭐죠? 이제 옥션지에 보면 소멸된다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옥션지도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옥션지가 죄송하지만 비쌀수록 좋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그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뭐 두 가지 정도 보시라.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가 중요하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부동산 점유자의 점유권은 왜 이 사람이 거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하고 나간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비어있지만 근데 그 사람은 돈 받은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비걸 안에 지금 보면 뭐 아무것도 안 적혔죠. 그죠? 이 부분은 깨끗한 거는 그만큼 권리관계가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좋은 물건일 경우 경쟁률이 높다는 거하고 결국은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보면 여기에 아무것도 권리관계가 복잡한 게 없다는 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전세권만 그죠? 요것만 잘 해결하면 다른 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각 물건 명세서다. 그 다음에 현황조사 보고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아까 이제 이건 이제 이 경매 출시해야 되겠다 했을 때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그 법원에 사법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사법보좌관이 그 물건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차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서 이제
실제로 해낭을 조사하는 거죠. 그걸 보고서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찰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 배당 받아가는 게 뭐죠? 법원 그 경매 그 비용이 있죠. 그게 영순이거든요. 그분들은 왜 그거냐? 이 해낭조사서를 그 하기에 사법고상관들이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먹고 뭐 또 쓰고 조사하고 뭐 이런 부분도 보고서 쓰고 이 돈 자체가 내가 그 경매 비용입니다. 이게 영순입니다. 현장 조사 보고서.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더라. 실제로 해낭조사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보다는 조금은 덜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뭐 다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해낭조사 이런 거는 유치권이나 법정기상권 이런 문제 있을 때 복잡한 걸려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때는. 그 물건 명세서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사법보좌관이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을 방문해 보니까 어땠더라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이 해낭조사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 이게 처음에는 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서를 수없이 봤는데요. 짧아야 10몇 페이지고 많은 거는 100몇십 페이지입니다. 물건이 막 많을 때 여러 물건이 막 물건 번호가 막 몇백 번까지 있을 때 최근에도 그 용원에 그 339건이 있었죠. 그죠? 근데 보면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서는 실제로 그 크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감정평가서에 보는 거는 그 중간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보는 거지. 감정평가서는 실제로 감정평가사가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를 받아서 이제 그 하게 되는 내용들인데 대부분은 그 메토 그다음에 면적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 실은 건축 도면이나 토지 이용 계획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고 이 부분은 감정평가서는 그 굉장히 많이 이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전문 용어가 많아서 무슨 말인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각 물건 명시에서 해낭조사서, 감정평가서는 기본적으로 한 번은 꼭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물건의 가치가 실은 중요합니다. 물건의 가치.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아직까지 일자리가 있는 곳에는 뭐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창원 같은 경우도 투자가 가능하죠. 그죠? 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역은 실제로 뭐 1년이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가산업단지가 있다든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 투자에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실제로 뭐 부산이나 대구가 인구가 많지만 예전만큼 부동산이 그 좋은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고민을 하시는데 대도시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통계청의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 10년에서 15년까지는 가구 수가 늘어납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래서 지금 한 집에 4명 사는 집이 상당히 드뭅니다. 이렇게 4명 사는 경우는 큰애가 고등학생의 확률이 많죠. 고등학교 딱 지나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걔는 나가면 안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냥 분가해서 결혼해서 따로 살지 같은 지역에 살아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식구 4명인데 그 4군데 다 따로 사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은 뭐 남자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 살고 주말 부부하고 그 다음에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뭐 대학 가면서부터 따로 살다 보니까 그러고 안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에 의해서 아직까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가 20만 이상인 도시는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라고 해서 같은 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우리 경남에도 시 중에서도 작은 시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 곳은 진짜 아파트 외에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아파트도 금액이 많이 떨어져서 내가 2년 안에 3년 안에 내가 나오겠다 하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만 아마 5년 이상 간다 이랬을 때는 그거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물건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감정평가서는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지는 않다. 물론 도면도 있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뒷부분에 보면 이제 도면하고 해낭 사진하고 이런 부분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해낭조사서에서 이것도 꼭 봐야 되는 겁니다. 요 3가지는 꼭 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거는 아니다. 이제 뭐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된다. 예, 함에 보시다시피 감정평가서가 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봐야 될 부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부동산 경매 정보지인데,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대부분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실제적으로는 거기서 친절하게 제공하고 되어 있다. 실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에서도 하루에 3건인가 이렇게 이걸 해줬어요. 워낙 경매가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옥션지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십 개는 됩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검색해 보시면. 근데 대표적인 거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져왔고, 요 중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지 옥션이 가장 비싸고, 또 서울 쪽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경매 그 카페 서울 쪽은 몇 사람이 모여서 많이 합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옥션은 그 다음에 태인 정보 스피드 옥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보이는 부동산 경매가 하루에 제가 처음 가입할 때는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3건은 줄어든지 모르겠는데, 유료로 하기 힘드신 분은 보이는 부동산 경매하고, 이제 그게 왜 이제 이 옥션지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제가 관심 물건을 둬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 이따 제 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물론 뭐, 낙찰된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제 겁니다. 제 건데 요 관심 물건 보시면, 오늘도 낙찰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859건 돼 있죠. 관심 물건. 물론 뭐 경매도 있고 공매도 있는데, 화면에 보이십니까? 예. 오케이. 왼쪽으로 이동이 안 되네요.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유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859건이 되어 있고, 그날 낙찰되었을 때, 이 관심 물건이 낙찰되었을 때 카톡으로 저한테 옵니다. 낙찰되었다. 아니면 매각 결정이 이제 이게 유찰이 되었다, 또는 기일이 연기가 되었다, 취하가 되었다, 이런 게 다 카톡으로 옵니다. 그런 부분이 좋은데, 그래서 제 생각은 지지 옥션이나 옥션원을 뭐 경제적으로 되신다면 뭐 몇 명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 관심 물건은 물론 같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옥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 보이는 부동산 경매를 이게 통영에 하는 업체인데, 요게 유튜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보이는 부동산 요걸 그냥 무료로 한번 보셔도 되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제가 이제 현장에 오신 우리 오프에 오신 분들은 아가 보일 겁니다. 두인 경매라고, 그죠? 근데 제가 어제 원고 보낸 거는 지금 그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 아가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이 두인 경매가 전국적으로 무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인 경매도 무료로 이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관심 물건 넣어놓는 거는, 관심 물건을 넣어놔야 제가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관심 물건을 하기 위해서는 옥션지가 있어야 된다. 뭐, 우리 학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웬만한 그 부동산 카페도 이런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신력 있는 학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첫 달 무료, 뭐, 이런 거, 2달, 한 달 주는 거, 이런 것은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특별하게, 업무 제약이, 협약이 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는 뭐, 기초를 배우시지만, 공부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는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할수록,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제 수강생들끼리 더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물건 검색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물건 쉽게 검색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나만의 이제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수강생분들 제 개인톡으로 나는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을 관심을 가지고 내 자본금이 얼마다라고 제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달라고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 제가 그렇게 찾아서 물건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찾는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제가 이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해드린 건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옥션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검색에 보시면 지금 뭐 워낙 갈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될지 모릅니다. 뭘 봐야 될지 몰라요.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테마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테마 검색. 이게 실제로는 테마 검색은 물건 권리 분석과 다른 겁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실제로 그 주택도시보전공사 그게 찾는 방법이 이해관계인 검색이었거든요. 이제 뭐 지금 올 초부터 이제 옥션원에도 이제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쭉 내려가면 조회수 랭킹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회수 랭킹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전국에 30일 봤을 때 가장 인기 있는 게 이거란 얘기죠. 창녕군 창녕읍 2023 타경 10639를 전국에서 이 물건을 제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 물건이 제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 물건인데 아파트죠, 그죠? 아파트고, 또 지금 감정가가 얼마죠? 7,200만 원입니다, 그죠? 이제 제가 뭐 다시 찬찬히 말씀드리겠지만, 경쟁력이 제일 높은 게 그 아파트라 말씀드렸죠, 그죠? 아파트 중에서도 대도시, 그 다음에 그 주거 환경이 좋은 거, 그 다음에 교통 환경이 좋은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도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감정 그 공시지가가 1억 이하, 공시지가 1억 이하인데 감정가는 약간 들쑥날쑥합니다. 지방은 실은 제가 1억 감정가가 1억 6천인데도 공시지가가 9,800 돼 있는 게 있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취득세가 1.1%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주택자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1억 이하 물건은 10개를 가져도 취득세가 1.1% 놓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가만, 이거는 뭐 7,200만 원이니까 이거는 공시가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1억 한 2천까지는 공시가 안 봐도 거의 대부분이 공시가 1억 이하입니다. 감정가가 1억 2천 이하 정도는. 1억 3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매 사업자든 개인이든 살 때마다 그 취득세가 상당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1.1% 들어가는 사람하고 12% 들어가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죠? 나중에 탈출할 때, 엑시트 할 때 매매를 하든 또는 뭐 전세를 놓든 내 자본이 많이 안 묶이게 또는 이익이 많이 나려면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옥션도, 지지 옥션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조회 동향이라고 있습니다. 조회 동향. 여기 이제 가보시면 제가 화면에 지금 이제 요 초록색과 요 주황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주황색이 뭐냐 하면, 요 들어와서 저는 요 물건 지금 캔 지가 제 생각에는 한 3, 4분 된 것 같아요. 2분이 지나면 이제 이게 유효 조회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꾸준하게 있죠. 이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먼저 6월 10일부터 지금 여기 6월 11일 7명이 보고 있었거든요. 7명이 5분간 이상 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일 사람이 많겠습니다. 서울 사람이 작년 거를 이렇게 물건을 오래 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지역은, 우리는 경남 지역이지만 부산과도 가깝습니다. 대구하고도 가깝습니다. 울산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북 저우의 포항이나 뭐 이 정도 돼도 부산 사람이 많이 가거든요. 물론 대리입체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리입찰은 우리만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효술자 이거는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걸 보고 요것만 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이 인근 지역의 최근의 낙찰 사례를 또 좀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낙찰까지는 그 금액 산정 부분에서 폐차를 많이 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 6건 낙찰 받다 그랬죠. 제가 입찰은 한 20건 넘게 했거든요. 경매만. 작년에는 공매를 많이 안 보고 경매를 좀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매 쪽에 더 많이 봅니다. 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알려드리겠지만 경매보다는 공매가 더 그 정보가 조금 폐쇄적이고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 중에도 신탁 공매, 우리 뭐 원장님께서 강의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 단기반을 들으시고 장기반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반을 2번 정도 연속해 들으시면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또 좀 제가 조금 일찍 오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조금 일찍 오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회수 테마 검색의 조회수 랭킹에 가면 여기에 보면 이제 지역별로 물론 뭐 서울에 보면 서울에는 지금 다가구 원룸 이걸 제일 많이 보네요. 한번 보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8억 6천인데 7월 22일 날 5억 5천이고 다가구고 이제 조회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특히 22일 날 지금 입찰 기일인데 7월 8일 오늘까지 지금 보면 일단 10명이 좀 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많이 본다고 해서 여기는 입찰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실제로 그 경매를 제가 여러 군데 하면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자본금 1억 이하가 전체의 한 70% 넘습니다. 경매하는 분들 중에 자본금 물론 5천 이하도 상당히 많고요. 왜냐하면 내 자본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대출을 이제 우리가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번에는 지금 벌써 64%니까 뭐 이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이 뭐 지하철하고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위치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탑심리역에서 걸어서 몇 분 걸릴까요? 8번 출구에서 정말 얼마 안 되죠. 그죠?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제일 중요한 게 지하철이거든요. 아, 이거는 이번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는 거는 제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위치가 상당히 제가 봐서는 이렇게 걸어가면 뭐 아무리 천천히 그래도 5분 안에는 더 갈 것 같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이번에 아마 낙찰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뭐 자기 관심 지역을 이렇게 지으면 되고 법원벌이나 용도별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활용하지는 않고 어쨌든 경매는 이렇게 되고요. 온비더 보겠습니다. 온비더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온비더 가입 안 되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고 또 잘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동산이죠. 그죠? 여기 이제 부동산 동산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뭐 아까 경매도 있지만 동산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동산에 들어와 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에 어떻습니다. 이제 여기에 물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물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테마 물건이라고 있습니다. 테마 물건을 검색하시면 이제 이렇게 관심 물건 베스트 20 1위, 2위, 3위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아까 잠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가 아무거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작년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 조회 동향이 이제 요게 얼만큼 보고 있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보고 있는데 온비드는 실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 하나는 아닌데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옥션지에서 보다는 것보다 여기서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조회수 1위 이게 좀 많이 본다는 얘기죠. 물론 옥션원에서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옥션원에서도 여기서도 공매 들어와 가지고 공매 검색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아까 뭐 방금 봤던 것처럼 뭐 어느 지역에 관심 물건이 이렇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가 더 이렇게 경쟁이 센 거 외에는 입찰하는 게 더 우리가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클릭 랭킹 20위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것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공매에서 제가 이제 새로운 걸 하나, 제가 이제 특강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올 1월 달에 오픈한 겁니다. 지금 잘 보시는 건 모르겠지만, 화면에 보면 제가 1월 7일 날 연간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25년 1월 7일까지 저는 이 물건을 볼 수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좀 할인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경매보다는 공매를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물건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다른 경매학은 옥션지에 보면 경매가 주고 공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공매가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는 마라나타 옥션으로 제가 많이 분석을 하고 많이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물건 번호를 가지고 온비드나 뭐 다른 쪽에 이렇게 하시면, 굳이 이거는 유료로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공매 검색에서 자, 검색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그 경매 옥션지나 뭐 똑같은데, 공매 테마 물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요 사이트밖에 없어요. 아까는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온비드에서는 테마 물건에 관심 물건, 뭐 랭킹 요렇게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50% 체감 물건도 있긴 있습니다만 보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라나타 옥션은 여기 보면 50% 지분, 강남 상구 아파트, 전국 상가 3억 미만, 1억 미만 소액 투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억 미만 소액 투자에 보면 오피스텔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요.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84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무료로 회원가입 하셔도 기본적인 거는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하고 같이 보시면 되니까. 마라나타 옥션은 회원가입 하시고, 유료로는 혹시 뜻이 있으시면 요거는 이제 다른 분하고 같이 하시면, 실제로는 저는 경매 옥션지보다 공매 옥션지, 특히 이 마라나타 옥션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옥션지, 전국 옥션지 중에 제가 저기 공개방송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 공개방송 아니고 또 좀 싼 게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지금 신건이 많다, 그죠? 신건이 좀 많은데, 이 마라나타 옥션에 보면 또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관심 물건에 넣어놨는데, 여기는 실거래가 나오죠. 실거래가. 요게 나오는 게 지지 옥션이거든요. 지지 옥션에는 가면 많은 그 이게 실거래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요거는 요 금액 정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요거 관심 물건에 지금 넣어놓은 건데,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다른 옥션지에는 공매 물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분이라든지 뭐 3억 미만, 1억 미만 소액 투자, 지분 투자 이런 부분은 마라나타 옥션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꼭 하시고, 유료는 결제 안 하시더라도 하시면 제가 강의하는데도 좀 이렇게 그 강의에서 알려드린 걸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제가 뭐 초에서 물건 검색은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끝인데, 제가 한 10분 남았으니까 제가 저기 추가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 부동산 그 지금 우리가 중에서 여기 보시면 경매로 왔습니다. 옥션에 검색에 와가지고 특수물건 중에, 뭐 특수물건이라고 해서 다 특수물건이 아닙니다. 특수물건 중에 법적으로 좀 골치 아픈 건지 몇 가지 빼고는 실제로 특수물건에 해당되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물건은 어차피 권리분석에서 종류를 나눴을 뿐이지, 여기서 보면 대항력,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있죠. 요거 검색해 보시면
지금 몇 건이냐 하면 1042건이거든요. 1042건. 요 부분을 제가 한번 다음이나 그 다음 주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물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금 최근에 계약력 포기 물건을 올려놨는데 역대급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엑셀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지원센터 저 밑에 공매정보에 경매물건 정보 들어가 보시면 6월 25일 날 물건을 지금 올려놨는데 제가 이걸 제가 본 게 한 1년 하고도 제가 받아놓은 게 있어 놓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봤는데 지금처럼 많이 올라온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장기반에 수강하신 분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100몇십 건이 평균적이었거든요. 지금 몇 번까지 있습니까? 614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도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이제 특히 서울의 빌라나 오피스텔 중에 위치 좋은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자기들이 경매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낙찰을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든든 전세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이나 그 다음에 봤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하나하나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보시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데 지방은 좀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요 지역에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부동산 하락기이긴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의 좀 뭐 주요 도시, 뭐 50만 이상인 도시나 인천이나 이런 곳에 하락기에 적어도 한 60~70%에 받아 놓으신다면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물론 뭐 그것도 뭐 60~70%라도 이렇게 물건의 상태에 따라서 좀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시라. 어쨌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여기 지금 614건이 614건인데 지금 옥션원에 가보면 지금 1042건이 와 있거든요. 제가 이거 끊임없이 보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내일 건데, 그죠? 내일인데 대학력 포기물건인데 49%죠. 여기 한두 달간 또 거의 자체를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바짝 들어왔다가 지금은 또 다시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근데 이제 주택도시보증사에서 직접 낙찰 받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생기기 때문에, 근데 주택도시보증사는 70에서 7, 8 사이에 80%는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하루에 6건 낙찰된 적도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경쟁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늘어났는데, 그래도 이제 물건이 많으니까, 물건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23일 그 위반 건축물이 되었을 때 불법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됩니다. 그죠?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그 토지 대상에 위반 건축물이 적재가 됐으면 그러면 철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들과 차별화하는 방법을 조금씩 이제 배워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또는 2019년 4월 23일 그 이전에 낙찰되었는데, 이전에 적발이 되었는데 이행강제금은 다 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저는 위반 건축물을 2건을 제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한 번은 단독이고 한 번은 4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전략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위반 건축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실제로는
우리가 그 옥션지도 100%다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떨 때는 그 빌라에 너댓 개가 너댓 개가 다 나오는 쪽이 있거든요. 너댓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입안 건축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게 그 옥션지에 보면은 입안 건축물이 해제됐는데도 해제 안 됐다고 그냥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조사해 보면 근데 자기가 그 해낭조사서나 그거 할 당시에는 입안 건축물이었는데 그 사이에 입안 건축물이 없어졌는데도 그게 안 없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자기가 등기부 등본이나 또는 뭐 이게 떼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틈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매 실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임차인이 지금 있다. 그다음 누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애매하면 요 옥션지를 인쇄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게 지금 전입세대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안 알려주면 다른 동사무소 가면 됩니다. 왜? 동사무소 민원실에 있는 아가씨들은 대부분 경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해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전인데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잘 안 떼줍니다. 근데 저는 4번을 했는데 4번 다 성공했습니다. 잘 몰라요. 내가 그래서 그 문건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이거 보여달라 이러면. 신탁공매 같은 경우도 안 해주는데 들어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은 공개니까 뭐 다 말씀 못 드리고 구체적으로 조금씩 그 틈새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첫 시간이고 오늘은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그 전반만 하고 후반은 이호근 부원장님께서 이제 농지 주택 이런 부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목요일부터는 제가 이제 하루 다 할 겁니다. 예, 잠깐 쉬기 전에 원장님 말씀.